자, 224페이지요. 이제 유전 파트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산 2개를 넘었어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이렇게 2산을 넘었습니다. 살짝 언덕처럼 넘어왔고요. 옛날 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평지를 걸어가는 것 같은 유전병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좀 암기스럽고 일상생활스러워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뒤에 아주 거대한 산이 하나 남았죠. 그게 비불리라는 산이에요. 그 비불리 산을 넘기 전에 평지를 살짝 걸어가는 듯한 공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유전병이요. 자, 일단 유전병의 종류를 외우세요. 유전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병의 원인은 돌연변이, 유전병, 사람의 유전병 이렇게 단원 이름이 정해져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염색체 이상이 있고요. 옆쪽으로 가시면 염색체 구조의 이상 이렇게 있어요. 뒤쪽으로 가시면 유전자 이상 이렇게 3종류의 유전병이 나타납니다. 되셨나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우지 않고요. 내 멋대로 가르쳐요. 유전병은 우리가 여기서 유전병을 다루는 이유는 2단원에 병원체에 의한 질병 이런 거 배웠죠. 방어작용 파트에서 배우거든요. 그건 외부에서 무언가 병원체가 들어와서 내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 걔는 가족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엄마가 고혈압인데 나도 고혈압일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죠. 엄마가 당뇨병인데 나도 당뇨병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유전병만큼은 부모의 유전자를 내가 그대로 받아서 생성된 애니까 내가 걸릴 확률도 조금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전병은 좀 제대로 잘 배워주셔야 합니다. 특히 유전병을 종류별로 나눌 수 있어야 해요. 됐나요? 유전병을 배우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서 A라고 쓰면 이걸 유전자라고 하죠. 됐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유전자를 가져야 하는데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걸 유전자가 이상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렇게 표시해요. 됐죠? 유전병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염색체가 통째로 이상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걸 염색체 이상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일단 유전병은 둘로 나눠요. 유전자가 이상한 거야? 염색체가 이상한 거야? 됐나요? 그럼 얘네들도 느낌이 오나요? 유전자 이상인 병이 있고 염색체 이상인 병이 있어요.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게 좀 더 심각해 보이니? 유전자는 요거 하나죠, 그죠? 염색체는 이따만한 거지, 그지? 그러니 염색체 안에 다른 유전자들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 염색체가 통째로 이상한 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됐나요? 아무튼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으로 나눌 거고요. 염색체 이상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가 이상한 거예요. 염색체 수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른을 봤더니 47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숫자 이상한 거 맞지? 그게 염색체 이상이에요. 염색체의 숫자가 달라요. 나는 46개인데 쟤는 45개야. 쟤 이상한 거야. 그게 염색체 수 이상이에요. 얘가 제일 어려운 거야. 되니? 가장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보스 비분리를 배우는 거예요. 또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걔가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유전병의 원인입니다. 다시요. 유전병은 유전자 이상이 있고요. 염색체 이상이 있고 염색체 수 이상, 구조 이상 이렇게 3종류로 나눠요. 크게는 2종류, 작게는 3종류. 됐나요? 자, 요것도 구별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잘 봐.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염색체 말고 뒷전이 C.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보이세요? 226페이지. 유전자 이상의 유전병. 잘 봐. 얘를 외우세요. 유전자 이상의 유전병.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의 변화. 밑줄 그세요. DNA 염기 서열, ATGC라는 DNA 염기 서열이 원래 있는 애랑 다른 애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가 DNA는 매우 작은 단위죠. 염색체는 매우 큰 덩어리지. 그래서 유전자는 DNA 염기 서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생겨요. 병 이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란 적혈구가 있어서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이 적혈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산소를 적재적소에 갖다 줘야 되는데 붙이지 못하니까 빈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 그래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요 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얘 유전자 이상이구나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다시요. 옆쪽에 한번 가볼까요? 페닐케톤뇨증. 페닐케톤이 들어있는 뇨. 소변을 싸는 거야. 됐니? 페닐케톤뇨증. 또 하나 해볼까요? 알비노증. 알비노라는 단어 들어봤어? 알비노라는 단어 들어봤니? 알비노 안 들어봤어요? 이런 거 상식인데, 그지? 알비노. 세상에 이런 일 이런 거 보면 하얀색 뱀이 태어났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니? 하얀색 개구리가 태어났어요. 또는 하얀색 물고기가 태어났어요. 이런 거죠. 인간도 걸려요. 인간도 알비노에 걸리면 이걸 백색증이라고 해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가 단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머리카락도 하얗고 눈동자는 하얗고 속은 빨갛고 눈썹 다 하얘요. 피부가 너무 하얘서 이 알비노에 걸린 사람의 그냥 막 부르는 닉네임 파우더라 그래요. 그냥 하얘. 완벽하예요. 그럼 잘 보세요. 니네 선크림 바르지 그지? 햇빛이 쬐어지면 우리 몸이 햇빛에 대항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타는 거지. 햇빛에 의해서 살이 타는 건 햇빛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햇빛이 오니까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빛이 많으면 선글라스 쓰는 거 맞지?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얘는 햇빛이 아무리 와도 방어할 수 있는 색소가 없지. 그래서 햇빛이 닿으면 피부가 손상돼서 아파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햇빛을 절대로 볼 수 없어. 되니?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아프겠니? 그래서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때려치면 밖을 나가지 못해요.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만으로도 고통이 심하대요. 그래서 온몸을 다 둘러싸고 다니는 거야. 지금 같으면 그냥 집에서 뭐 할 일도 되게 많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다 뒤집어 쓰고 다녔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었던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멜라닌 색소 같은 색소겠죠. 그래서 몸이 색소를 원해요. 그래서 색소를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졌대. 니네 몸에 색소가 뭐가 있어? 헤모글로빈. 그래서 혈액 또는 동물의 간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거야. 옛날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햇빛이 무서우니까, 뜨거우니까, 따가우니까 밤에만 나왔겠지. 달빛에 의해서도 따가우니까 몸을 다 뒤집어 씌웠겠지. 온몸이 새하얘니까 얼핏 지나가면 하얀 게 드러나겠지. 마치 흑인이 이 치아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봤는데 닭 뜯어서 피와 간을 먹고 있었겠지? 너 누구야? 라고 이렇게 했더니 옷이 이렇게 풀어졌는데 새하얗겠지? 달빛을 받아서 반짝였겠지? 무서웠겠지? 글을 썼겠지? 이름을 지었겠지? 뱀파이어 되셨나요? 그게 우리가 소설로 만나는 판타지에 나오는 그 녀석들이에요. 똑같아요.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평소엔 온순하다가 밤이 되면 성격이 날카로워졌겠지. 온몸에서 열이 발산되니까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시원한 밤에 졸라 뛰어다녔겠지. 막 뛰어다니니 배가 고팠겠지. 그래서 이것저것 막 뜯어 먹었겠지. 사람이 들판을 뛰어다니니까 덥겠지. 근데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었겠지. 어디 치이니까 상처들이 많이 났겠지. 그러다가 물 먹고 밥 먹고 막 뛰어다니다가 야생활동을 하는 모습을 사람이 봤겠지. 너 뭐야 그랬더니 화를 졸라 냈겠지. 무서웠겠지. 소설을 썼겠지. 이런 애들이 있었어? 늑대 인간이죠. 걔가 광견병이에요. 우리는 바이러스학, 병원학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데 옛날부터 전해오는 무언가, 판타지 속에 있는 무언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다 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알비노, 백색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비노 환자들 있나요? 마이클 잭슨. 그렇다고는 해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백색증에 걸립니다. 유전자 이상이에요. 됐어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낭성섬유종, 낭성섬유종. 이름만 외운다. 이름만. 아래쪽 볼까요? 헌팅턴 무도병 보여? 헌팅턴 무도병. 어처구니가 없죠. 거기 보시면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머리와 팔, 다리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고. 보이니? 내가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이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손을 들고 싶지 않은데 들어지는 거예요.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지, 그지? 그냥 마음대로 막 지절로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겠지? 저 사람 뭐지? 왜 저러지? 야, 손 들어봐. 안 들어. 야, 들지 마. 들어. 뭐 하는 거지? 지멋대로 막 움직였겠지? 그 사람을 보고 놀랐겠지? 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춤추고 있네? 그래서 이름이 무도병이에요. 됐어요? 네, 갔다 오세요. 자, 요거 잘 봐. 요거 고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앞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225페이지요. 염색체 구조 이상의 병. 아래쪽에 보시면 이따만한 표가 하나 있는데 그 표 안에 들어있는 병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칸에 들어있는 병 이름은 고양이 울음 증후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대요. 됐나요? 됐어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용 뭐 이러는 거야. 니네 그 포켓몬스터 이런 거 봤죠, 그죠? 그랬냐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양이 울음소리를 계속 낸대요. 윌리엄스 증후군 보이니? 보여요? 자, 얘네들은 다 이름이 뭐라 끝나? 증후군 이렇게 끝나요. 여기는 뭐로 끝나? 증이나 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쪽으로 가봅시다. 맨 위쪽으로 가봅시다. 맨 위쪽이 염색체 수 이상이거든요. 225페이지 맨 위쪽. 자, 이름이 뭐야?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보이세요? 무슨 증후군 써 있으면 염색체 이상을 골라오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외워. 무슨 증후군 이렇게 끝나면 염색체 이상을 골라오세요. 이게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이야. 헌팅턴 무도병 0으로 끝났지, 그지? 그러면 유전자 이상을 골라온다.
무슨 증 이렇게 끝나면 유전자 이상을 골라오세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고르는 방법이에요. 증후군 끝나면 염색체가 이상하구나. 진짜 위험하구나. 됐니? 구별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저쪽으로 가볼까요? 단어만 하나씩 외워주세요. 자, 유전병. 유전병은 총 3가지 종류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 유전자가 이상하든가, 염색체가 이상한데 구조가 이상하든가, 염색체가 이상한데 수가 이상하든가. 참고서만 하나는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핵형 분석을 하면, 니네 생물 원 유전 파트 처음 시작할 때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생긴 사진을 본 적이 있죠. 1번부터 쭉 와서 23번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죠. 그런 핵형 분석 사진을 잘 보세요. 여기에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애로 교환됐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요.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발견해낼 수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요. 1번 염색체 갖고 와 그랬는데 1번 염색체 여기가 요만큼 없어진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겠지, 그치? 됐나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핵형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는 핵형 분석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얘도 핵형 분석으로 구별할 수 있죠. 됐니? 자, 한번 해봅시다. 1번이요. 얘 유전자 이상. 유전자 이상은 DNA에 염기 서열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DNA의 염기 서열이 일반적인 서열이 아니라 다른 애로 바뀐 거예요.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면 이 DNA의 염기 서열 때문에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뀝니다. 염기 서열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염기의 종류가 달라지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졌으니까 원래 만들어야 하는 단백질과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원래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종류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효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효소가 못 만들어진다거나 원래 단백질이 동그래야 되는데 길쭉한 모양을 만든다거나 단백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 이상이에요. 다시요. DNA 염기 서열이 변하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을 뭉쳐서 만든 단백질의 모양과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은 효소예요. 우리 몸에 효소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효소가 나와서 물질 대사를 동화 이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 효소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해야 되는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겠죠. 호르몬도 단백질이에요. 그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DNA 염기 서열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예요.
DNA 염기서열은 생각보다 쉽게 바뀝니다. 자외선을 쬐어도 바뀌고요. 방사능을 쬐어도 바뀌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바뀌어요. 굉장히 쉽게 바뀔 수 있어. 다행스러운 건 우리 몸에 리페어 시스템이 있어서 바뀌어도 새로운 걸 다시 교체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바뀌면 저런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요.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한계가 바뀌어져서 아미노산 하나가 달라진 결과 구조가 이상해지. 보이세요? 이런 워딩이 중요한 거야. 염기 하나가 바뀌어서 아미노산 한 종류가 바뀌니까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동그란 적혈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뾰족한 적혈구가 만들어졌구나. 이거 DNA 염기서열이 변해서 생긴 유전자 이상이구나.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페닐케톤 요증이요. 유전자 이상으로 특정 효소가 결핍. 여기다 밑줄이에요. 잘 봐. 효소가 결핍됐다는 건 단백질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그 효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효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아미노산이 안 나왔으니까. 그럼 아미노산은 왜 안 나왔어? DNA 염기서열이 바뀌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병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병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병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유전자 이상인 애는 쉽게 고를 수 있어요. 생각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알비노증이요.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밑줄이요. 효소가 결핍. 보여? 이런 단어가 문제를 푸는 포인트 단어인 거예요. 효소가 결핍됐어. 그럼 멜라닌 색소가 만드는 효소가 없어졌으니까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효소는 단백질인데 아미노산이 달라졌지. DNA 염기서열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생물2에서 배우는 가장 큰 덩어리예요. DNA로 아미노산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니네 몸의 모든 단백질은 DNA에 써있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난 왜 쌍꺼풀이 없어? DNA에 쌍꺼풀 없어요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로 생겨서 사는 거예요. 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낭성섬유종이요. 유전자 이상으로 상피세포의 물질 수송 단백질. 보이세요? 단백질이. 헌팅턴 무도병이요.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어쩌고저쩌고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신경계의 세포들도 단백질로 만들거든요. 그러니 차근차근 없어지는 거 맞죠? 기억력과 판단력이 사라진다. 뇌세포가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단어들을 쭉 읽어보면 이런 녀석들은 다 단백질이 모양이 변했거나 결핍되었구나. 쓸 수 있겠나요? 뭘 쓰는 거라고? 유전자 이상인 얘를 찾으세요. 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치? 증자로 끊는 거 맞지? 페닐 케톤 뉴증. 증자로 끝난 거 맞죠? 알비노 백색증. 증자로 끝난 거 맞죠? 헌팅턴 무도병 어쩌고저쩌고. 됐죠? 얘들을 꼭 보시고 저 얘가 유전자 이상 때문에 DNA 염기서열 변화 때문에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걸리면 빈혈에 걸리니까 피픽 쏟아지고 막 이러겠죠. 그죠?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이 장점도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말라리아에 걸리잖아요. 신기하죠? 니네 열대 남쪽 지방에 놀러 가면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리거든요. 말라리아 걸리면 죽어요. 근데 그 말라리아에
생성된 유충이 적혈구에 살아요.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으면 얘가 이거 내가 사는 집이 아닌데 그걸 안 살아.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잖아. 그렇죠? 그냥 빈혈만 있는데 죽질 않아. 이거 얼마나 좋아. 장점인가? 그냥 우리 정상적으로 삽시다. 정상적으로 살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25페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염색체의 구조가 이상한 걸 한번 볼까요? 염색체의 구조 이상. 염색체의 구조 이상은 염색체 수는 같으나 염색체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외우세요. 염색체 구조 이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실, 두 번째 중복, 세 번째 역의, 네 번째 전전. 자, 이름을 외우세요. 염색체의 구조 이상은 딱 네 종류. 결실, 중복, 역의, 전좌. 됐나요? 다시 결실, 중복, 역의, 전좌. 외울 수 있겠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결실이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전좌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줍니다. 맨 쉬워요. 이쪽에다 얘를 하나 들어주고 저쪽에다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잘 봐. 염색체가 동원체를 기준으로 옆으로 그릴게. 니네 책도 옆으로 돼 있으니까. 되니 여기에 유전자가 라지 A, 여기 라지 B, 여기 라지 C, 여기 라지 D, 여기 라지 E, 여기 라지 F. 이렇게 생긴 유전자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가 이만큼 잘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뒤쪽에 유전자가 없지, 그지? 그래서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가 없어졌죠. 없어지는 걸 결실이라 그래요. 됐나요? 결실. 뭐라고? 염색체 일부가 없어진 거예요. 염색체의 일부가 사라진 거죠. 이걸 결실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그럼 얘랑 똑같은 상동염색체가 옆에 있었겠지, 그지? A, B, C, D, E, F를 갖고 있는 상동염색체가 있었겠지. 여기가 싹둑 잘라졌지. 그럼 얘는 뭐 된 거야? 결실. 그럼 여기 떨어져 나갈 애가 있겠죠? 돌아다니다가 여기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E, F가 여기 달라붙겠죠, 그죠? 어때? 중복됐지. 되니 이걸 중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색체가 겹치는 거예요. 염색체의 일부가 겹치는 거예요. 여기 E와 F 부분이 겹쳐 있는 거 맞지, 그지? 이걸 중복이라 그래요. 똑같은 애가 두 번 생겼죠. 중복됐습니다. 여기는 뭐냐? 염색체가 A, B, C가 있었고 D, E, F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짧아지겠죠, 그죠? 결실 다른 데에 붙으면 중복 됐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잘라져서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정확하게 붙긴 붙었는데 거꾸로 뒤집어져서 붙은 거야. 됐나요? A, B, C, D, E, F였는데 잘라졌다가 뒤집어져서 붙은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지. 위치가 역전됐지. 그걸 여기라고 합니다. 염색체의 일부가 염색체의 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이건 내 워딩이니까 외우지 마세요. 뒤집어져. 됐니? 전자는 뭐냐? 전자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그림을 그릴 거예요, 간단하게. A, B, C, D, E, F가 있었지. A, B, C, D, E, F.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녀석과 상동염색체가 여기에 또 있겠죠. A, B, C, D, E, F. A, B, C, D, E, F. 됐지?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결실 됐니? 중복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나머지 하나 남았죠? 하나, 둘, 셋. 1, 2, 3, 4. 1, 2, 3, 4. 자, 얘네 둘이 상동이었고, 얘네 둘이 상동이지. 됐나요? 여기서 떨어진 거 2F지. 걔가 여기 와서 붙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걸 전자라 그래요. 다시. 그럼 여기 와서 붙으면, 이렇게 와서 붙으면 이거 뭐라고 한다고? 중복이요. 여기 와서 붙으면 뭐라고 한다고? 전자요. 됐어요? 그럼 여기와 전자의 차이점이 뭐야? 중복과 전자의 차이점이 뭐야? 중복은 떨어진 애가 상동 염색체에 붙어야 유전자가 중복되는 거죠. 그게 중복이에요. 그런데 떨어진 애가 다른 데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걸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과 전자 구별할 수 있겠니? 염색체의 일부가 겹치는 건 맞는데 이 녀석은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붙는 거예요. 이걸 전자라 그래요. 되셨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결실이 뭐라고? 자, 여기다가 정상유전자를 한번 그려봅시다. 정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D, E. 이렇게 정상유전자, 정상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염색체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린 거야. 얘네들도 간단하게 이해해주세요. 자, 그러면 결실은 뭐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잘린 거지. A, B, C까지. 보이세요? 잘렸으니까 결실. 없어졌으니까 결실. 이만큼이 없죠. 만약에 이 뒤에가 탈 만드는 유전자나 염색체라면 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뇌를 만드는 유전자라면 뇌가 없이 태어날 수 있죠. 여기에 왼쪽 눈을 만드는 유전자라면 눈이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사능에 오염된 첼로노빌 이런 데 가면 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토끼가 태어나기도 하죠. 결실이에요. 됐나요? 굉장히 위험한 중복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생긴 정상 유전자가 있었는데 A, B, C, D, E 여기에 또 다른 애가 달라붙는 거지. E, D, E가 중복된 거 맞죠? 신기하죠?
그럼 얘는 왼쪽 팔이 안 생기고 오른쪽에 두 팔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본 적 있니? 쉽게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치? 유전자 이상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염색체 이상은 뜯어 고칠 수가 없어. 염색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 몸에 일쪽에나 있죠. 그 염색체 중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살다 죽는 거야. 그러니 증후군으로 끝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쭉 이렇게 해서 A, B, C, D, E, A, B, C, D, E 이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떨어졌다가 뒤집어져서 붙은 거지. 그래서 E, D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걸 역위라고 합니다. 다리 위치에 팔이 생기면 돼요. 코 위치에 눈이 생기면 되죠. 살아가기가 어렵겠지. 이런 경우는 흔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흔히 생긴다면 진짜 세상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겠니? 그죠? 너는 왜 눈이 없니? 뭐 이럴 수 있잖아. 눈이 없어. 너는 왜 눈이 없니? 여기 있어. 여기 눈이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무섭겠죠, 그죠? 세상이. 그래서 유전자 염색체 이상은 좀 그래요. 자, 한 번만 더요. 마지막. 얘는 A, B, C, D, E가 있었는데 여기가 잘린 거라 그랬어요. 그치? 그리고 다른 곳에 1, 2, 3, 4라고 하는 다른 곳에 가서 붙은 거예요. 여기도 한번 잘라볼까요? 요렇게 가서 다른 데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D가 붙은 거고요. 여기 4가 잘렸겠죠? 4가 여기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잘라져서 없어졌고요. 요 부분이 잘라져서 없어졌는데 다른 곳에 붙은 거지. 그래서 이걸 서로 자리를 바꿨다 그래서 상호전좌라고 합니다. 됐나요?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전좌됐을 때는 이 염색체 두 개가 상동염색체니 아니요. 됐어요? 요거 고를 수 있겠어요? 얘네 둘의 염색체는 상동이 아니에요. 상동염색체끼리 전좌가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었지. 여기도 한번 해볼까? 상동염색체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라지 A, 라지 B. 여기에 스몰 A, 스몰 B가, 스몰 A가, 스몰 B와 스몰 B가 됐죠? 그럼 이 녀석은 원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지. 그죠? 복제해서 만들기 전에 지워볼까요? 차라리 그냥 요렇게 생긴 애니까. 그럼 얘와 얘는 상동염색체 맞죠? 그죠? 그럼 상동염색체끼리 전자를 이렇게 볼게요. 이만큼이 잘라져서 여기 붙은 거고 이만큼이 잘라져서 여기 붙은 거지. 그렇다면 여기 알파벳이 지워지죠. 여기 알파벳이 라지와 스몰로 바뀌겠죠. 그러면 유전자형은 어때? 얘기. 되셨나요? 상동염색체끼리 전자가 일어나면 그냥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동염색체끼리 전자가 되면 안 되지. 여기까지 됐니? 상동염색체끼리 전자되는 건 없어요. 다른 염색체와 자리를 바꿔야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결실은 중요하냐? 이 네 가지 중에
실제로 인간들이 관찰해서 야 너는 왜 그래? 병이 있어? 너 무슨 병이야? 결실이야 라고 찾아낸 병이 있어요. 유일하게 결실만. 됐나요? 그래서 결실이 중요한 거야. 여기다가 정리해볼까요? 결실 하나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고양이 울음증후군. 요게 결실 때문에 생겨난 유전병입니다. 됐죠? 고양이 울음증후군 이렇게 나오면 맞추세요. 뭐라고? 증후군이니까 유전자 이상은 아니다. 됐나요? 고양이 울음증후군은 염색체 구조 이상의 결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여기까지 됐니? 나머지 뭐 되게 많은데 하지 마세요. 윌리엄스 증후군 별로 안 나오고요. 옆쪽에 여기에는 얘가 없죠. 아래쪽에 중복 얘가 없어요. 옆쪽에 전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신기한 이름 맞지 그지? 그죠? 고양이 울음 증후군 저거 하나만 꼭 체크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이름 써볼까요? 세 번째 염색체 수 이상. 별표입니다. 염색체 수 이상은요 중요한 단어를 쓰셔야 돼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에 이놈의 염색체가 비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염색체가 비분리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유전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번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엄마한테 오고 아빠한테 오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감수비를 할 때 얘는 다른 생식세포로 얘는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아이도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똑같은 애를 만들겠죠. 그런데 얘가 비분리가 되면 이 녀석이 이쪽으로 다시 붙어서 한꺼번에 두 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애가 염색체를 하나 주면 21번 염색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돼버리죠. 그럼 정상적으로 46개가 돼야 되는데 총 47개의 염색체를 가진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분리야. 그럼 비분리 현상은 외우시는 겁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는 많아요. 됐나요? 구조가 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가 이상하기는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얘네 다운 증후군 본 적 있니? 실제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은근 많이 눈에 띄입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생겼어요. 미간이 넓고요. 혀를 내밀고 있고 혀가 커요. 그리고 항상 침을 흘리고 있고 얼굴이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다운 증후군 이렇게 알 만큼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지능지수가 좀 떨어지지만 그들 중에 몇몇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은 떨어지지만 뇌의 한 부분만 졸라 발달돼서 그 부분만 특수한 능력을 보이는 다운 증후군도 전 지구에 많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통째로 사진으로 저장하는 사람이 있어. 책을 이렇게 봐요. 너 다시 꺼내서 이렇게 봐. 너 다시 봐. 너 그래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책 75페이지 그럼 75페이지 있는 거 다 써요. 엄청난 기억력이죠. 그래서 그 사람 머릿속에 책 2만 권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책 이름을 대고 몇 페이지 그러면 그 몇 페이지를 다 쓰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그 사람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라스베가스에 갔어. 그래서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다운 증후군에 데리고 가서 딜러가 카드를 탁 섞고 있으면
그 순서를 기억해요. 쫙 섞으면 순서를 기억해요. 나오면 뭔지 맞추라. 그래서 도박을 걸면 다 따는 거예요. 출입 금지.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를 했어. 너 무슨 능력 때문에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그딴 곳에 쓰지 말고 책을 읽지 그래.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순간 기억 능력을 사진처럼.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모든 책을 다 머릿속에 넣었대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있었으면 좋겠지, 그치? 다운 증후군인데 졸라 똑똑해. 정상인데 안 똑똑해. 니네 어떤 걸로 살래? 그죠? 니네 모르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남녀가 공통이고요. 어떻게 쓰는 거야? EN47 이렇게 써요. 남녀가 공통입니다. 45 더하기 XX 45 더하기 XY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다운 증후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X 염색체 한 개만 있는 Y 염색체가 없죠. 얘는 여성이에요. Y 염색체가 없으면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쓰는 거냐면 EN45라고 쓰고요. 표시할 때 어떻게 쓰는 거야? 44개인데 더하기 X라고 써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 그치? 터너 증후군. 여잔데 여자 같지가 않아요. 마지막 하나요. 이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름 어렵죠? 클라인 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얘는 남자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예요. EN47 이렇게 써요. 그럼 얘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44개는 똑같고요. 뒤에 X, X, Y 이렇게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남자인데 좀 여자 같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왜? Y인데 X 염색체가 많죠, 그죠? 여성성이 많이 나타나겠지. 얘는 여성인데 염색체 하나가 없죠. 염색체 하나가 없으면 단백질을 그만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못 만든다면 원래 정상적인 여자의 호르몬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겠죠. 그래서 유전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제일 많은 빈도를 보이는 애가 누구야? 남녀가 공통으로 생길 수 있는 다운 증후군인 거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염색체 수 이상이 생기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가 이상하죠? 46개 해야 되는데 47개, 45개. 하나나 2개가 바뀌는 걸 수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수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해요. 수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이수성 돌연변이. 그럼 수가 이상한 애 3개를 돌아오시고요. 배수성도 있어요. 배수성. 배수성은 유전자가 하나가
염색체 21번이 하나가 분리되고 안 분리되고 나머지가 다 분리되면 이수성이 되는 거고요. 통째로 전부 다 분리되지 않으면 배수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n짜리가 정상인데 3n짜리도 태어나고요. 6n짜리도 태어납니다. 완전 이상하지, 그지?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상식이에요. 자연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겠죠. 염색체 모든 애가 다 비분리가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 3n짜리를 만들어냈지. 이렇게 염색체 돌연변이가 되면 다운 증후군을 제외하면 아기를 낳기가 어려워요. 배수성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씨 없는 수박이 태어난 거죠. 누가 만들었니? 씨 없는 수박. 전 지구에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만들어낸 위대한 한국인 우장춘 박사님께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내셨죠. 먹어 안 먹어? 니네 씨 없는 수박 먹어 안 먹어? 수박을 딱 잘랐는데 씨가 없으면 완전 땡큐 아니니? 완전 땡큐. 씨가 막 뭐 초콜릿도 아닌데 겁나 많아. 이게 제일 양. 그러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씨 없는 수박 땡큐죠. 맛이 없어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는데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니네들 안 먹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만들었으니까 상식으로 그냥 하나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그래도 암기 형태의 시험 문제예요. 니네들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꽤나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증병 끝나면 유전자 이상 DNA 염기서열.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단백질이 변해요. 유전자 이상은 수와 구조 이상이 있는데 구조 이상은 4가지, 수 이상은 3가지. 요 정도 외울 수 있겠니? 요 정도를 잘 외우시고요. 여기에 별표를 친 이유가 요거 때문이라 그랬죠? 이걸 끝내면 비로소 유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